자,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학년별로 제가 말씀드렸고, 수학 상하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강 홍공이 위험하다. 개인 점검을 과외로 받으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뇌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인풋이 효과가 좋으니까 운동도 같이 시키면서 하라. 쉬는 시간도 줘라. 예.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선행하시면 안 되고요. 입태는 입태일 뿐이지 깁생 1레벨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시중교재 공부법 제가 소마쌤 말씀드렸죠. 소마쌤 팩터 1031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황소 시험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4와 5에는 중등 열심히 해라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초육 중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육 중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면 황소 들어가더라고 하더라도 초육 중일에 황소를 어떻게 잘 맞췄느냐에 따라서 깁생 1레벨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수학 상하를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개념 원리하고 RPM 정도로 하거나 RPM 라이트센으로 이렇게 두 개씩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죠. 과외를 하든지 인강을 하든지. 그런 후에 황소를 들어갑니다. 그렇죠? 황소를 들어가면 기본 정석 RPM 또는 기본 정석 센으로 이제 다지게 되겠죠. 책을 이제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정석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텅하고 올림피아스 고난도 1분까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기본 정석 센을 한 2번 정도를 돌리셔야 돼요. 2번에서 3번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상화, 어떤 분 말하면 수상화를 여름방학에 해달라. 한 달 동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주 5회로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익 중일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 1회 4시간씩 학원 수업한다면 20회 정도를 해야지만이 수학상 기본 정석이 끝나는 거예요. 80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또는 90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 1회로 아니라 주 4회로 하면은 되겠냐. 근데 애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2회가 좋죠. 주 2회 4시간씩 20회면 몇 주입니까? 5주죠. 한 달 반 만에 수상이 끝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과외를 하신다면 주 2회 2시간씩 40번 해가지고 수학상을 기본 점수로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돈이 많이 나오니까 보통 학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회 이하로 하는 데도 있어요. 뭐 8회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8시간씩 8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 5회로 막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수학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 수학상만 3개월에서 4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수학하는 언제 하느냐? 수학하는 이제 수학상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황소에서는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황소 나가 6개월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황소에서 하실 거면은 먼저 저하고 개념원리 RPM 라이트센을 하고 가시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황소 다니면서 서브 과외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황소 이후에는 어, 원수학이나 깁생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여기서 수원 진행하면서 이런 책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황소에서 서브 과외 하거나 아니면 원수학 깁생 입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깁생 다니면서 팔로우 가외 가능합니다. 제 특별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깁생 대비가 되고요. 수학은 무엇보다도 감이 중요한 거 아시죠?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손표를 보고 따라 익히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로만 공부한 학생하고 저랑 호흡 맞추면서 수업 듣는 학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문제 해결 전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의 문제대로만 풀리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쌤에게만 맡기려고 하시는데 그러다가는 이제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등부 선생님이 전부 다 남자거든요. 깁생 가면 여자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화까지 여자쌤한테 들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중3부터는 남자 선생님 40대 남자 선생님으로 바꾸십시오. 과외건 학원이건. 그래서 뭐 오빠가 의대 갔는데 딸도 여동생도 의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학은 유전자가 80%이지만은 실제로는 대부분 재수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생 1레벨을 중2 때 못 들어가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중1 겨울방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시중교재 공부법입니다. 자, 중2는 깁생 다니고 있는 경우 가기까지 하는 게 좋아요. 대신을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학원만 믿고 깁생만 보내면 아무리 1, 2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외줄타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빈 구석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빈 구석이 생기는 이유는 학원의 뭐예요? 자체 교재 때문이죠. 학원 자체 교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문제를 다 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생 1, 2레벨 교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거기에서만 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음, 애들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좋게 깁생 1레벨 다니지만은 내신은 뭐 B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깁생에서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걸 또 제대로 안 보더라고요. 시중 교재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시중 교재는 F라고 A급하고 최상위 1품 분량 레벨 정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뽑은 문제 그래서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깁생에서 주어진 과제만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100점이 안 나와요. 과제 이외에도 엑스트라로 과외를 하세요. 그리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약한지를. 네. 중간고사 망치고 이제 홍공으로 전환해가지고 뭐 기말고사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약점이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의외로 도형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2 내신을 중간 기말 이미 100이 안 나오면 이제 외대부고 산하고 상상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고동 선행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겠죠. 그래서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 단대부고, 진선여고, 은강여고, 숙명여고,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수학 극심화를 지금 맛을 봐야 되는데 깁생 1, 2레벨로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내신 따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왜? 고등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력 18년 선생님한테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의대를 10명 이상 보낸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깁생 1, 2레벨에서 이제 떨어진 2, 3 여학생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을 계속 2학년, 3학년 전부 다 올 A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많은 선생님 구하시든지 1대1 학원에서 심화 교재를 끝내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 깁생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았는데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 진선, 숙명, 은광 많이 있죠. 전기여고도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중2 때 깁생을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또 중2 때, 중3 때 또 여자쌤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스타일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여자쌤에서 남자쌤으로 이제 고등부로 가면은 전부 다 남자거든요. 그럼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또는 초6, 중1에 미리 남자쌤한테 개인 과외를 받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여기도 보면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형제죠, 형제. 서울대 형제님인데 꼭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건 아니죠. 가능성도 좋고, 응?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고, 그죠? 나이대가, 예, 다 젊으시기 때문에, 이분 말고는. 40대 남자생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뭐, 원장반으로 있죠. 응? 그죠? 생각하는 수학의 김원섭 원장님, 생수. 뭐, 많은 학원들 있죠. 원수학도 있고. 그런 원장님들, 응? 그죠? 그런 데로 가셔야 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찾기가. 물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부도 이제 남자쌤한테 사실 배우는 게 좋죠.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자화식 소금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생을 가시다 보면은 아직 남자쌤이 없어요, 잘. 물론 제가 가면 좋겠지만은 저는 가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죠. 네, 남자 선생님 몇 분 안 되시네요, 그죠? 여기 유명하신 분, 나디 이기신 분 계시네요, 여기. 김성호 선생님.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여자한테 배우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자 쌤만 고집하다가는 나중에 고등 가서는 적응 안 돼서 힘들어질 수가 있다. 예? 아시겠죠? 사고 구조가 좀 달라요. 하는 게. 그래서 토육 중1부터 시작해서 입상해서 이제 남자 쌤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근데 대부분 여자 쌤, 초등, 중등 여자 쌤이기 때문에 남자 쌤한테 과외를 어느 정도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황소 출신이건 아니건 간에 깁생 레벨 테스트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1레벨 나오면 진짜 1레벨이 맞는 겁니다. 다른 학원도 많은 레벨 테스트를 하지만 성적 분포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좀 믿기가 힘들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원수학 정도. 뭐 D수학, E수학, S수학 막 있는데 그렇게 저는 신뢰를 못합니다. 딱 저는 깁생하고 원수학 두 개만 딱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잘 추천 안 드립니다. 그래서 깁생 1레벨 나온 학생도 있고요. 초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도 뭐 제가 수업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소가 깁생보다 선행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깁생도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6이면은 중1, 중2만 시험 볼래? 아니면 중1, 중3까지 다 볼래? 이렇게. 예? 초6인데 말이죠. 안 보인 거 선행 얼마나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학년거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반은 매일 꼴반이에요. 꼴반 없어요. 그래서 깁생 가시려고 하더라도 선행 2년은 필수기 때문에 미리 과외를 하고 가셔야 된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황소 기준으로 해서 프라임반에서 1, 2등만 하거나 어드밴스드에서 중간 정도 하면은 깁생 1, 2배는 쉽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프라임에서 중하위권이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프라임에서는 항상 2등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버 가입 붙여가시고 깁생 3, 5를 찍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겠죠. 깁생 2를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깁생 5레벨 나온 학생이 저한테 문의 줬는데 역시 여학생이었고 황소에서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중 2-2까지만 하고 나오고 3-1을 조금 하다 나왔는데 저한테 한 3개월 듣고 깁생 2레벨이 나왔죠. 깁생 2레벨이 나와서 아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내신을 혼자 하다가 이제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내신도 깁생 다니면서도 같이 하시란 얘기입니다. 황소 중 2-까지만 하고 저한테 공대 출신 남자쌤한테 배워가지고 수학 상한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죠. 깁생에서는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내신을 이제 혼자 하다가 깨진 케이스라서. 자, 그 다음에 중3-1 개념을 돌린 거 있죠. 이게 중요한데 우리 중3-1을 이제 황소에서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드를 할까요? 어드밴스드에서 돌렸다. 그럼 이제 A급 끝내겠죠? 그다음에 최상위로 따라오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쭉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 상반 입태죠. 고등 수학 상 하반 입학 테스트. 그게 이제 무슨 반이 나오느냐 항소에서 셈반 수학이 셈반 기본정석반 실력정석반이 나오는데 실력정석반 하면 좋죠. 그건 극소수고요. 대부분 수셈반 나오겠죠. 아니면 떨어집니다. 50%는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미래 수업하는데요. 센하고 B하고 A급 12단계로 같이 돌리면서 단평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소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 위원과 라이트 센으로 미리 돌리고 나서 요 센 B하고 A급 12단계를 돌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센 B하고 A급 12단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황소 출신은 요걸 먼저 하신 다음에 요걸 돌리는 거예요. 근데 황소를 가서 제대로 하려면은 요 센 B하고 A급 12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야. 왜냐면은 황소 숙제도 있고 과외 숙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황소를 주 3회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 3회 황소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화목에 4시부터 뭐 6시까요? 6시 반?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 그런다면 끝나고 직후 2시간을 아예 황소 복습하는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3시간을 해서 4시간을 빼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업 문의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요. 예. 황소 책만이 완벽한 책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황소 책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레벨 1, 5 중에서 3, 5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하면 안 된다 얘예요. 황소는. 황소를 예습 안 하고 가면 바로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레벨 1,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념 플러스 위험과 라이트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습을 하고 가십시오. 안 가면 멘탈 털립니다. 황소에서 미션 부분은 고난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서 고민해서 푸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뭔가 마중물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풉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킹 수학 제가 하는 걸로 모의고사하고 자체 프린트를 제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숙제로 하면서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재수가 중요한 거 아시죠? 상식과 인수분해를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단편 객대가 2, 3점, 2점 이렇게 나오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제가 하는 수업 방법은 뭐냐? 저는 반드시 시중 교재로 수업합니다. 교재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시중 교재로 수업했을 때 빈 구석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다양한 문제집으로 실전력을 향상시켜줘요. 문제집 구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트센하고 라센 플러스 그냥 유형이라 이게 1독이 되는 거고요. 2독은 뭐다? A급 12단계랑 센 B다. 이게 2독이 되는 거죠. 센 B가 모르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센 B라고 했더니 센 B단계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소리죠. 센 B라는 책 지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실한 피드백과 문제풀이 스킬을 제가 전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죠. 뭐 지금 내가 왜 과외를 하는지 과외의 목적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 왜 내가 하는지 입생 황소 입퇴 대비인지 황소 팔로우인지 아니면 빈구석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선행하는 건지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플랜을 짜줘요. 계획을 과제를 제시해 줍니다. 그걸 100% 맞춰서 해드리기 때문에 학습 성과와 실력이 금방 늘어나는 거죠. 피드백도 제가 드리고요. 테스트도 제가 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또 직접 제가 강의도 시켜봅니다. 제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은 애들한테 한번 시켜본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지. 그래야지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는 벌써 태도가 달라요. 3개월간에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보면은 스스로 막 강의를 합니다. 초1 같은 경우에는 연산력하고 교과 심화에 대부분 집중을 해야 돼요. 연산이 안 되면 안 돼. 빨라야 돼. 그래서 57 마이너스 29 했는데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막 57 빼기 29로 한단 말이에요. 시속 9못 빼니까 이 방법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60 빼기 29 해보고 3 더 빼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57은 60 빼기 3이잖아요. 그죠? 60에서 29는 되게 쉽게 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28 한다. 아니면 57 빼기 29를 어떻게 하냐면 57에서 30을 빼고 1을 더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이 된다. 이렇게. 굳이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됐냐 이거죠. 생각하기 싫어해서 그런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계산 자체도 사고력으로 할 수가 있다.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21 곱하기 19 이런 거. 막 21 곱하기 19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9일은 9에 9이 18, 11이지 399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 이렇게 있어봐봐. 이런 방법 있지 않았어요? 여기 20칸이고 여기다가 몇 칸? 20칸이다. 잘라보자. 전체가 400개잖아요. 21칸에다가 19개니까 19개. 이게 19개인 거예요. 21은 19. 한 개 더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 개가 돼서
20에서 19 곱해. 그냥 이게 낫겠다. 1 곱하기 19 이렇게. 380에다가 19 더한다. 399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20하고 19 나오니까 380이죠. 이게 그거네. 여기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19. 여기 19니까 389가 된다. 399가 된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칠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20칸이고 여기 19칸이지. 380이지. 여기 한 칸이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거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봉 수학이라고 했는데 그거 보시면 약간 도움은 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계산은 한 상태에서 이걸 응용하는 거지. 전혀 뭐 이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것도 못 푸는데 이걸로 풀어라. 그건 아니란 말이죠. 기본을 닦은 다음에 응용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응용하라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푸는 애도 있을걸요? 20 곱하기 19라 했으니까 21이 19개 있는 거니까 20개 있고 하나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420 빼기 21이니까 420 빼기 20에서 또 1 빼한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중3에서 이제 곱셈공식 배우면은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뭐 21 곱하기 19니까 20 더하기 1이지. 20 빼기 1이지. 합차 공식. 400 빼기 1이니까 39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산력과 교과 심화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을 이제 잘 만나야겠죠. 선생님을 잘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약간의 기교를 부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임시로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초 2, 3 같은 경우에는 1031 초급을 내가 끝내라 그랬죠. 근데 풀이가 있어요. 입문 전에 풀이가 있는데 풀이도 안 하고 입문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된다면. 입문에 A, B, C, D가 있거든요. 대수고 뭐 기하고 뭐 조합이고 확률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순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시면 돼요. 거랑. 그 다음에 필주 수학 초중급 3편도 올림피아드까지 끝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초3이 혼자 힘으로 필주 수학 초급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중급이나 3편도는 힘들거든요. 더구나 성대경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룹 수업이 되겠죠. 그룹 수업 4인 이하로 하시는 거예요. 또는 4인 하시든지. 관리를 주 2회로 받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중등 입퇴 대비하고 이제 초 4, 5가 되면 어때요? 중등 입퇴 대비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중등 심화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중등 책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라이트센하고 A급 수학 12단계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뭔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항소성 문제만 풀어달라. 그런 분도 있었는데 몇 번 하다가 단평 안 나와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꼭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어려운 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때요? 계속 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오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저스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소가 초사인데 오 심화반을 들어갔어? 실력반을 들어갔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초4면요. 초6이나 중1에 프라임반을 들어가세요.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학년도 잘 안 되는데 저스트 1년치 선행인데 황소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4, 5에는 중등 심화를 하시는 거를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소육 중일 같은 경우에는 중3 심화나 수상화 이외에도 수원수도 미적분을 들어야겠죠. 중3 심화는 하는 방법은 집생 입퇴를 하면 되고요. 집생 입학 테스트를 준비하시면서 중등 심화를 보시든지 아니면 원수학을 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원수학 입퇴를 하시라. 아시겠죠? 하시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이디가 맞아서 자 보시죠. 자, 초등학교 4, 5학년 때 중1-1, 2-1 대수하죠. 그 다음에 1-2-1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면은 내각이 2등분수 나오고 내심을 물어보면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각의 2등분선이 뭐냐? 이거는 아는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증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5가지 조건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럼 몰라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성질이 뭐냐? 그러면 뭐 대각선이 뭐 서로 이등분한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각각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가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암기한 것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제 수업은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세상이 라이트하고 라이트센으로 일단 저는 진행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 날 5시 반, 6시 반 중2 기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은 중1 기하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번호는 4915-7923입니다. 이거 주시면은 제가 상담 드립니다. 문자발식이라든지 닮음이라든지 피타고라스 잘못 배우면은 망할 수가 있다. 저한테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아카데미 학생도 있죠. 부정, 또는 대치 이런 애들 보시면은 항소 수학에 버금가는 선행 진도와 심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한테. 서울 아카데미 NLCS IB 학교죠. AIS, SIS, 세인트폴, BK 자, 이런 데도 전화 주시면은 제가 한국 수학 프리로 하면서 미국 수학이랑 하이브리드로 제가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중등 도형을 잘 하려면 일단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써보면서 남에게 설명할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 영상 강의를 보내드리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이 라이트 좋아요. 라이트센, 라센이라고 하죠. 그걸로 복습하시고 세상의 수학으로 교재를 하시면 돼요. 예제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제가 모든 거의 유형을 스팬합니다. 유형을 스팬한다. 커버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파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초 2, 3도 제가 말씀드려요. 초 2, 3도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4시 부근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해드리고요. 아시겠죠? 평소 입퇴 대비 수학 커리 상담한테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은 또 효과가 적은 이유를 챗 GPT가 설명하고 있네요. 챗 GPT가 이렇게 설명을 잘합니다. 체력 저하를 염두에 두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라가는지도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온다 그런다 그러면 애가 체력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나 물어봐야 됩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성장 발달과 맞는 단계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교재만 집중해도 안 되고요. 강사만 믿어도 안 되고요. 그냥 시간 투자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인성교육까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가능 시간은 화요일 날 2시, 4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송도도 수업을 하는데 송도는 토일에 합니다. 토일에 하고요. 수요일은 6시에서 8시, 8시에서 10시 정도.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제가 또 마감됐네요. 일요일도 지금 마감됐어요. 일요일 오전만 좀 시간 있네요. 송도에서. 송도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치에서는 제가 월화목인데요. 이때 가능하니까 하나 주시면은 2시, 4시 황소 대비로 제가 해드릴 생각이고 목요일도 자리가 없군요. 어쨌든 이 정도 시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전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마감됐네요. 일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소 대비 위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 입대 같은 것도 줌 수업으로 가능하니까 해드리겠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